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진다고 믿는다. 50이 되면 철이 들고 60이 되면 내려놓고 70이 되면 원숙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구경은 처음부터 그 믿음을 조용히 부순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100년을 살아도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있고 마음을 고요히 한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문장이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세월만으로 마음이 저절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경험이 쌓인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맑아지지는 않는다. 경험은 때로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고집이 된다. 경험은 때로 관용이 되지만 때로는 내가 해봐서 안다는 독이 된다. 법구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무지가 아니다. 법구경이 겨냥하는 어리석음은 안다고 믿는 마음, 이미 끝났다고 믿는 마음, 더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마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진다. 단단하다는 말은 좋은 뜻처럼 들리지만 여기서는 굳어졌다는 뜻이다. 한 번 굳은 마음은 자기 방식대로만 세상을 보게 한다. 말투가 거칠어져도 원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 서운함이 쌓여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미움이 남아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말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없으면 세월은 그 마음을 고쳐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은 그 마음을 더 익숙하게 만들 뿐이다. 익숙함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격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나라고 부른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많이 배우지 않고 늙어가는 사람은 소와 같아서 살은 찌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법구경은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말을 돌리지 않는다. 살은 찐다. 몸은 변한다. 그러나 지혜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을 보는 힘에서 자라난다. 마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법구경이 보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이 한 문장 안에 어리석음이 다 들어있다. 내가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내 말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래 살았다는 사실은 단지 오래 살았다는 사실일 뿐이다. 법구경은 나이를 권위로 삼는 마음을 경계한다. 머리가 희고 주름이 깊어도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일 뿐이다. 반대로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마음이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다. 법구경은 어른이라는 이름을 나이에 붙이지 않는다. 마음에 붙인다. 여기 첫 번째 장면이 있다. 70 가까운 한 사람이 가족 모임에 앉아 있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표정이 굳는다. 며느리의 말투가 거슬리고 사위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손자의 행동이 예의 없어 보인다. 그 사람의 말은 늘 같은 문으로 시작한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멈춘다. 설명은 길어지고 지시는 늘어난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멀어진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마음 한켠이 서늘하다. 요즘은 젊은 것들이 어른을 무시한다. 그러나 법구경의 눈으로 보면 무시가 먼저 온 게 아니다. 굳은 마음이 먼저 왔다. 나이를 내세워 상대를 눌러버리는 마음이 먼저 왔다. 그 마음이 먼저 관계를 좁혔다. 관계가 좁아지면 말이 닿지 않는다. 말이 닿지 않으면 존중도 따라오지 않는다. 법구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꺼내려 하는지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라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한다. 멈춘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자동을 끊는 시작이다. 법구경은 어리석음의 핵심을 이렇게 집어낸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안다면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안다가 쉬워지고 나는 모른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모른다는 말은 체면을 내려놓아야 나온다. 나는 모른다는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나온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체면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건 내가 더 잘 알아라고 말한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배움이 멈추면 지혜도 멈춘다. 법구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바로 그 멈춤이다. 두 번째 장면이 있다. 60을 넘긴 한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에 올랐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먹고 말한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먹어. 그 말은 크게 화가 나서 나온 말이 아니다. 습관처럼, 평소처럼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 말 한 줄이 식탁의 공기를 바꾼다. 아들은 웃으며 넘기지만 며느리는 말수가 줄어든다. 며느리는 더 이상 자기 방식의 밥을 올리지 않으려 한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례해졌다고 생각한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느낀다. 시기간이 흐르면 둘 사이의 말이 줄고 마음이 줄어든다. 어느 날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했지? 법구경은 말의 업을 말한다. 말은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 어머니의 말은 아들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과 내 방식이 옳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마음이 말에 실려 나갔다. 말이 나가면 돌아온다. 돌아오는 방식은 눈에 띄는 벌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다. 밥상에서의 침묵, 인사에서의 한기세, 눈을 피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업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업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관계를 다시 데우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인다. 며느리의 부족함은 선명하고 사위의 무심함은 크게 보이고 자녀의 결점은 손바닥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작 내 말투, 내 표정, 내 고집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쫓는 마음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는 더 굳어진다. 굳어진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외로움이 커지면 원망이 커진다. 원망이 커지면 말이 거칠어진다. 거친 말이 다시 외로움을 만든다. 이것이 세월 속에서 반복되는 어리석음의 고리다. 그리고 이 고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세월과 함께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면이 있다. 60대 후반의 한 아버지가 있다. 자녀와 연락이 뜸하다. 전화는 늘 아버지가 먼저 한다. 통화는 늘 같은 결말로 끝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이 맞다.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사랑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빚을 들이밀듯 관계를 죄는 말이 된다. 법구경이 말한 참된 승리는 내 말이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멈추는 승리다. 이 아버지가 이겨야 할 것은 자녀가 아니다. 자기 마음이다. 옳다는 집착, 체면의 집착,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집착이다. 그 집착이 풀리지 않으면
관계는 풀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가까움이다. 가까움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옳다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깃발을 내리는 순간 지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이 비로소 이기는 순간이다. 이제 다시 처음의 법문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은 자는 100년을 살아도 깨어있지 못하면 하루를 바르게 사는 사람만 못하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긴장도 아니다. 깨어있음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다. 지금 내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려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내가 남을 보며 생기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법구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려운 지식이 아니다.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화가 더 빨리 난다고 말한다. 서운함이 더 깊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다. 마음이 더 익숙해진 것이다. 젊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 더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더 빨리 화가 나고, 더 빨리 서운해지고, 더 빨리 단정한다. 단정이 빨라지면 대화가 사라진다. 대화가 사라지면 오해가 커진다. 오해가 커지면 마음이 더 굳는다. 법구경은 이 굳음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어리석음은 무지가 아니라 굳음이다. 깨어있음은 거창한 수행의 이름이 아니다. 하루의 말과 표정을 다루는 기술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뒤늦게 따라간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얼굴이 굳고, 얼굴이 굳으면 말이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나서야 조금 심했나 하고 생각한다. 그때 이미 한 줄의 말은 상대의 가슴에 박혀 있다. 법구경이 말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한 줄이 나오기 직전에 손을 얹는 일이다. 입술이 움직이기 직전 마음을 한번 보는 일이다. 그 짧은 순간이 사람의 평생을 바꾼다. 첫 번째 장면에 그 사람도 무례해지고 싶어서 무례해진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세월이 지나며 자리가 줄어든다는 두려움, 가족 안에서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두려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나이를 방패로 세운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라는 말은 사실 나를 좀 봐달라는 신호일 때가 많다. 법구경은 그 신호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방패를 들면 상대도 방패를 든다. 방패와 방패가 부딪히면 관계는 전쟁터가 된다. 전쟁터에서는 존중이 자라지 않는다. 존중은 부드러움에서 자란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절제는 마음을 보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존중을 얻는 길은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멈추는 것이다. 두 번째 장면에 그 어머니도 아기가 아니라 익숙함 속에 살고 있다. 오래된 집안의 방식,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어느 순간부터 평가하는 마음으로 굳는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평가하고, 며느리의 생활을 평가하고, 며느리의 아이 키우는 방식을 평가한다. 평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는 숨을 곳을 찾는다. 숨을 곳이 없으면 마음은 다친다. 마음이 다치면 정이 줄어든다. 정이 줄어들면 어머니는 더 서운해진다. 서운해지면 말이 더 거칠어진다. 거칠어진 말이 다시 마음을 닫게 한다. 이것이 말의 업이 돌아오는 길이다. 한 번 뱉은 말이 바로 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업은 관계의 온도에서 서서히 돌아온다. 세 번째 장면의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이 바람이 아니라 명령이 되면 자녀는 자기 삶의 숨통이 조여진다고 느낀다. 숨통이 조여지면
자녀는 멀어진다. 멀어지면 아버지는 더 불안해진다. 불안해지면 말이 더 강해진다. 강해진 말이 다시 멀어지게 만든다. 이 고리를 끊는 힘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기술이다.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멈추는 것은 자유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는 쌓인 말이 많다. 사과하지 못한 말, 고마움을 말하지 못한 말, 미안함을 삼킨 말, 자존심 때문에 단단히 감춘 말이 많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표정이 굳는다. 표정이 굳으면 남의 표정도 굳어 보인다. 그러면 세상 전체가 차갑게 느껴진다. 세상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차가워졌을 뿐이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말이 차가워지고 말이 차가워지면 관계가 차가워진다. 그러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감정을 억지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차가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차가운 말이 나가지 않는다. 차가운 말이 나가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틈을 얻는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결국 아주 단순한 자리로 돌아온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자리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보라는 자리다. 나는 틀릴 리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보라는 자리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보라는 자리다. 보는 순간 마음은 이전처럼 자동으로 달리지 않는다. 자동이 멈추면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뀐다. 큰 결심이 없어도 방향은 바뀐다. 방향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관계가 바뀌면 노년이 바뀐다. 세월이 지나며 사람은 많은 것을 잃는다. 체력도 잃고 젊음도 잃고 기회도 잃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잃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보는 힘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늙을수록 그 힘이 더 필요하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노년에는 힘이 줄어든다. 힘이 줄어든 자리에는 지혜가 들어와야 한다. 그 지혜는 세월이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주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정확한 소식이다. 정확함은 길을 만든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크게 바꾸려 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단 한 번만 말이 나가기 전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면 된다. 하루에 단 한 번만 내가 옳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보는 연습을 하면 된다. 하루에 단 한 번만 남의 허물이 먼저 보일 때 내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면 된다. 그 단 한 번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법구경이 말하는 길은 그렇게 현실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핵심으로 돌아온다. 100년이 길어도 깨어있음이 없으면 헛되고 하루가 짧아도 깨어있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시간이다.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깨어있음을 기르는 사람이 되면 된다. 내가 아직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지혜가 시작된다. 그 시작이 남은 시간을 바꾼다. 보리수나무 그늘에서